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형님,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나오지.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야, 요번에 이제 4기 신도시는 어디냐, 요런 거 이제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뭐, 젊은 세대들이야, 이제 아파트를 이제 사게 되면 그 여러 채 아파트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한 채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하나를 산다면, 어느 쪽에 좀 투자를 좀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부동산 정책 전반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맞아. 이 신도시를 뭐 그게 옳고 그르냐 이걸 오늘 하려는 게 아니라 투자 관점에서만 오늘 한번 짚어보자고. 자, 이렇게 해볼게. 우리는 넌 살아생전에 여러 번의 신도시를 이미 목격했어. 일단 1기 신도시인 일산, 분당 뭐 이런 그 지역 말고 그 전에 서울 시내 1기 신도시 유형의 개발을 넌 한번 본 적 있어. 뭐냐면 하나가 목동이고 목동. 하나가 상계동이야. 그렇죠. 그 두 개 봤지. 자, 결론부터 물어볼게. 어딜 샀어야 오라?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엄청 나지 않아? 많이 극명하게 좀 알렸죠? 목동입니다. 목동이지. 목동입니다. 가격 차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이게 한 뭐 4배 되나? 4배 넘는 것 같은데. 초반에는 분위기 비슷했어. 그렇죠. 그런데 그리고 초반에는 분위기만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나 아직도 기억나. 초등학교 동창들 중에 몇 명이 이사를 간다는 거야.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야, 너 어디로 이사를 가? 자, 목동으로 이사가. 거기가 어디야?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강 건너. 그때는 강북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그래서, 강 건너 어딘데? 글로 가게 됐어. 야, 그럼 되게 멀잖아. 우리 언제 보냐? 막 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어. 또 한 친구들은 저 위로, 상계동 쪽으로 간대. 그래서 내가 아직도 기억이 나. 저녁 식사 먹을 때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니, 근데, 그런 데로 이사를 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뭐 거기 살기 좋은 데냐? 막 했더니 밥 먹으면서 간단하게 회의 아닌 회의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뭐라고 하셨는 줄 알아?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목동은 사람 사는 데 아니라고 그랬어. 그럼 맨날 물 차고. 맞아. 맨날 비 조금만 오면 물 차는 데가 그 동네인데 거기 무슨 배수시설 대규모 해놨다고 한다고 그게 물이 안 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 그래서 그나마 그 두 지역 중에서 괜찮은 데는 물 안 차는 상계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상계동이 또 초창기에 또 엄청 그 대단지에 되게 그 깔끔했어요. 맞아.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상계동으로 우리도 이사 갔다 하면 난 평생 부모를 원망했을지도 몰라. 자, 정리를 하면 근데 결국 목동이었잖아. 왜 목동이 더 뛰었느냐? 결론부터 말할게. 강남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돈 대부분 강남 3구에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직장 대부분 강남 3구 근처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많은 기회 강남 3구 근처에 있는 게 이게 진짜 불편한 진실이야. 그리고 좋은 학교도.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 학교도 그 근처에 많고 그런데 학교는 내가 뺐던 이유가 뭐 하여튼 좀 있으면 알겠지만 그래서 강남 3구 근처에 있어야지만 좋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런데 강남에 출퇴근하기 좋은 데는 상계가 아니라 목동이거든요. 그럼요. 그래도 근접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목동은 2호선을 비롯해서 강남까지 출퇴근하기가 너무 수월해. 그런데 상계동 쪽은 당고개를 기준으로 하면 4호선이고 강남에 출퇴근하려면 또 7호선이고 또 뭐 다른 거 있나? 없을 거야 아마. 두 개밖에 없을 걸. 자, 하여튼 그래서 이쪽은 너무 거리도 원거리일 뿐만 아니라 출퇴근하기도 불편해. 결론부터 말하면 목동이 강남에 비해서 가깝기 때문에 목동 집값이 오를 첫 번째 요인은 사실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부동산 쪽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첫 번째 이유로 꼽아.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네가 말한 학군이야. 강남 학군 다음으로 좋은 학군지를 따져보면 그 다음을 꼽는 지역들 중에 하나가 목동이죠. 그러니까 목동은 나름대로 강남에 준하는 강남 쪽에 비하면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올려놨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애들을 보내면 그래도 뭐 흔히 말해서 스카이라고 하는 데를 많이 보낸다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우리 상계고등학교나 노원고등학교나 이쪽은 사실 그게 비중이 좀 떨어져. 그쪽도 학군이 나쁜 건 아니야. 학원가들이 좀 있고 네, 그래서 꽤 공부를 타이트하게 시키긴 하나 목동에 비해서는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벌써 여기에서도 서울 시내 내부의 신도시를 거점으로 개발했었을 때 목동과 상계 두 개 비교했을 때 목동이 더 치고 올라갔던, 지금은 금액 차이가 상당하지. 그리고 지금은 목동은 똑같은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비슷한 시점에 건립했던 상계동은 뭐 용적률이나 이런 걸 일단 빼자고요, 여러분. 그걸 빼고 거기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역시 중서민들이 주로 사는 지역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의 이슈도 아주 뭐 이렇게 뜨겁지는 않아. 그래서 이게 확 달라진 거야. 그 다음에 진짜 일기 신도시를 한번 보자고. 평촌, 삼본, 중동, 일산, 분당 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 규모도 제일 컸고 그나마 국가에서 가장 의욕차게 크게 조성했던 데가 일산하고 분당인데 그 일기 신도시의 대표 주자 일산하고 분당 지금 집값 차이 어떻게 됐어? 어휴, 거기도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났어. 네, 만만치 않게 차이 나죠. 진짜 만만치 않게 차이가 났어. 네. 자, 그러면 일산에 비해서 분당이 집값이 배 이상 올랐던 이유가 뭐야? 강남하고 가깝잖아요. 정답이야. 네. 사실 범강남권이잖아. 그렇죠. 분당은 안타깝게도 자족 기능을 만들지 못했어. 그러니까 분당에 살면서 분당 안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분당 사는 이유는 강남에 내가 회사가 있는데 강남에 살기에는 너무 집값이 비싼 그렇죠. 거야. 그러니 목동에서 출퇴근할까 분당에서 출퇴근할까 생각하다가 분당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분당에서 강남 왔다 갔다 생활하는 사람들이 태반 는 거야. 그러니 또 어떻게 됐다? 돈과 기회가 또 많은 강남에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분당 지역이 일기 신도시들 중에서 가장 그 장년층의 대졸 학력 이상의 보유 비율이 제일 높고 박사 보유 비율이 제일 높고 이런 게 사실이야.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세금도 많이 내고. 그리고 저기 분당에 사시는 분한테 성남 사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신뢰를 범하지 마세요. 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분당 지역이 일산에 비해서 크게 또 뛴 이유가 바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강남 3구에 가까운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기 신도시도 보자고. 일단 동탄, 판교, 광교 있었구나. 파주 운정, 양주, 그 다음에 김포 한강, 인천 검단, 뭐 위례 이런 지역이야. 자, 그럼 이기 신도시들 중에서 내가 읊은 것들 중에서 가장 집값이 높은 데가 어디야? 판교죠. 그렇지. 비교 불가죠. 비교 불가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으라면 이건 잘 모를 수 있다. 어딜까? 그나마 동탄? 아닌가? 광교지. 광교. 가까운 순이네요. 그럼 맞아. 광교고 그다음 위례도 요즘은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아. 네. 자, 공통점이 또 뭐야? 강남 3구하고 가깝다. 강남 3구하고 가까워. 그래서 저기 지금 파주 운정하고 김포 한강은 미안한 얘기인데 국가가 이기 신도시로 대규모로 지정해 줄 테니 여기 가서 사십시오. 저희가 지하철 나들이고 예를 들어서 인천 검단 같은 경우 일산이 몇 명을 집어넣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거냐면 6만 9천 채 아파트 짓겠다고 했었거든. 근데 인천 검단이 7만 4천 채였고 김포 한강이 6만 1천 채였어. 그러니까 계획할 때 처음 발표한 금액 케이스를 봤을 때 이 두 개 인천 검단하고 김포 한강은 뭐여야 돼? 일산급 도시가 돼야 돼. 근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인가? 아니잖아. 제가요 실제로 제 지인이 예전에 이제 그 검단에 살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1박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날 이제 강남 쪽으로 이제 출근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야 버스를 타고 들어오는데 제가 내려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 매일 아침 이렇게 출근하냐? 하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나. 그게 무슨 소리야? 막힌다는 거야? 아니면 뭐야? 막히고요. 너무 오래 걸리고요. 네. 그리고
버스도 자주 안 왔었던 것 같아요. 버스 안에 사람 많아? 많았어요. 검단에 근데 강남에 들어오려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멀었어요. 맞아. 자, 그래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김포 한강과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과 저 위에 있는 양주 다 규모는 초기 1기 신도시 때 일산 수준 분당보다 좀 작긴 해. 분당은 9만 가구 정도를 9만 채를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거 못지않은 하여튼 그래도 못지않은 걸 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2기 신도시 아직 완공이 안 됐어. 2기 신도시는 언제쯤 발표된 거냐면 2000년대 초반에 얘기한 거야.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도 완공이 안 됐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수요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리고 이게 체계적인 도시를 육성해야 되다 보니 아직까지는 계획을 우리가 확정하지 못했다. 뭐 온갖 얘기가 있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 경기도 양주는요. 상계동 지나서 의정부 지나서 양주예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2기 신도시도 국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그 수많은 인프라 구축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서 그 어려운 그 출퇴근을 강남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 그런데 국가가 2기도 다 완공을 못 했는데 수요는 자꾸 밀려든다고 하고 공급 대책을 내놔야 되니까 3기 신도시를 발표해. 자, 3기 신도시 어딘지 얘기를 해줄게.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수, 그 다음에 인천 계양 이런 곳이 있어. 자, 그러면 이 3기 신도시는 딱 봐도 지금 강남에 가까운 데가 사실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 하남 교산이 그나마 송파구에 가까운 지역이고. 그나마 하남. 자, 요렇게 된 지역들. 그럼 너라면 3기 신도시 이 지금 쭉 언급했던 지역들 중에서는 굳이 상승 여력을 보면 어디가 더 높다고 보니? 그나마 하남? 하남 교산. 네, 하남 그게 교산.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례도 가깝고 송파구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이 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지역이지. 자, 그러면 내가 오늘 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거네. 앞으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거나 아니면 신규 신도시급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발표가 됐었을 때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어디에 가까워야 된다? 그냥 지도 딱 펼쳐놓고 자대 보세요. 자대서 강남에 어디가 제일 가깝나 맞아. 따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동남권 지역에 생기는 신도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상승 여력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그런데 동남권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게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희석돼. 대표적으로 양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수도권 균형 발전에서 경기도 남부 지역과 경기도 북부 지역은 소득 차이가 너무 커.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선 인위적으로라도 양주를 중심으로 한 북부 지역에 거점화를 해서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조성돼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소득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행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뭐 시장 원리를 또 무시하기가 어렵잖아요. 무시하기가 어렵고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사람들이 거주하길 희망하는 곳은 간단해. 여기 살면 오빠 아니면 자기야 강남 출퇴근이 우리가 편할까? 이게 첫 번째야. 그렇죠. 강남에 우리나라 재개서열 1등부터 30등까지 거의 대부분의 회사의 본사나 의미 있는 센터가 다 거기 있고.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 투자를 받던 아니면 사람을 만나던 뭘 할 때 그쪽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쩌다가 종로구에 좀 일부 있고 그렇죠. 용산구나 뭐 마포구 그쪽인데 요 언저리인데 요 언저리의 접근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양주를 만약에 이 정도 수준으로 개발시키려면 거기는 진짜 국가가 작심하고 인위적인 걸 막 엄청 넣어줘야 돼. 인위적인 거 뭐 넣어주면 될까? 이런 거지. 시중 금융 4대 지주회사를 전부 그 양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뭐 구글 R&D 센터라든지
뭐 그런 거. 애플. 맞아. 뭐 해외에 그 아주 의미 있는 뭐 외국계 기업들에다가 시중 4대 은행 옮겨놓고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 다 옮겨놓고 엔비디아도 들어오고 그렇게 쓰면은 이게 판교 수준까지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 그런데 그 회사들이 하겠냐고. 그렇죠. 그잖아. 요즘은 그 회사들도 대표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본사를 양주로 옮깁시다.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려와야죠. 못해. 네. 노조의 힘이 엄청 세서 네. 야 우리가 왜 거길 가야 되는데 출퇴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서 못해.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 있는 멀지 않은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이거든. 그렇죠. 거기 가서 보면 알잖아. 대통령이 산업은행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 했더니 계속 시위하고 결국 그 대통령 지금 탄핵돼서 없어졌는데도 산업은행 아직도 거기 있잖아.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못 내려보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민주화된 국가라서 아무리 국가의 시책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회사 본사를 우리가 선망하거나 선호하는 지역이 아닌 데로 옮겨간다? 그거 그렇게 함부로 못해. 이 스튜디오가 여의도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구나. 명성 PD랑. 자,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조 PD 형이 파주 운정으로 스튜디오를 옮겼어. 글로 와줘. 그러면 형 저는 당분간은 잠깐 쉬면서 몸도 요즘 사실 안 좋았고요. 뭐 하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아니 저는 판문점에서 방송을 해도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뭐 제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실제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 옳다 그렇다는 오늘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관점은 개인 차원에서 만약에 국가가 뭔가 투자 개발을 또 발표한다라고 하면 이미 아까 우리 이기 신도시 얘기했잖아. 네. 인천, 검단, 김포, 한강, 파주, 운정은 완공도 다 못했어. 그 부지로 책정한 거 다 개발도 못했는데 그렇죠. 판교 어떻게 되니? 꽉 찼어. 꽉 찼죠. 제2 판교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야. 그래. 그래서 광교 어떻게 됐니? 지금 광교도 자꾸 광교 자체가 확장되고 있어. 여기까지는 광교로 불러야 된다. 이런 소리까지 하고 있어, 진짜로. 네.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를 봐도 답이 나오지. 그래서 오늘은 국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 입장에서 만약에 국가에서 뭔가 또 신도시 계획안이 나온다면 그러면 강남 3구의 근접 가능성을 보시는 게 무조건 가장 중요한 투자의 방편이다.